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궁궐풍수로서 창덕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옆에 있는 창경궁이라는 궁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창경궁입니다. 자, 창경궁. 자, 첫 번째로 태조가 경복궁을 세웠다면, 그 다음 태종 이방원이가 이제 창덕궁을 만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종대왕이 수강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이제 만들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만드느냐? 태종이 살아있을 때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즉위하고 나서 아버님이 계셔야 될 곳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수강궁이라는 곳을 지어요. 그게 지금 창경궁 자리예요. 근데 요 수강궁으로 계속 있다가 네 번째 성종 때, 9대 성종이죠. 성종 때 요 이름이 그대로 창경궁으로 바뀌면서 확장 공사를 해서 지금의 규모와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성종이 창경궁을 좀 더 확대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때 성종의 위에 대비들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자, 세조라고 하는 데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가 첫째 아들이 의경세자, 둘째 아들이 이제 예종이죠. 그래서 여기 7대예요. 7대 임금이죠. 그 앞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세종이죠. 세조의 아버지는 세종이에요. 자, 7대. 그 다음에 예종이 8대. 그 다음 이 사람 끝내 빨리 요절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둘째 아들이 9대 성종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9대 성종이 됐었을 때 왕위로 딱 올라가니까 세조의 와이프 정의왕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종의 와이프 안순왕후가 있었고, 그 다음 자기 직접 어머니 소혜왕후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들 파워들이 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 사람들을 창경궁에서 있게 되니까는 자꾸 말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는 성종 입장에서는 좀 옆으로 편히 따로 모셔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모시는 게 오히려 편하다. 여기서 정의왕후가 그런다고요. 다른 곳으로 좀 옮겼으면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렇게 나오니까는 성종이 창경궁을 이때 조금 확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창경궁을 한번 보면 임진왜란 때 불타서 광해군이 다시 복구를 하고, 또 이괄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또 불 한번 탔다가 또 복구를 하고, 그 다음 또 순조 때 또 한번 불이 나가지고 또 복구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일제시대 때 이제 창경원이라고까지도 이제 나중에는 격화가 돼요. 이때 동물원 만들어버리고 식물원 만들어버리죠. 그죠? 남의 왕궁에다가 동물원, 식물원 만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창경궁의 그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복궁도 남향을 하고 있어요. 경복궁은 남향하고 있어요. 창덕궁도 남향하고 있어요. 이건 유교 예제에서 군주는 남면하라. 군주는, 임금은 남쪽을 향하고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유교 예제 때문에 남쪽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마침 뭐가 딱 담아져 있다? 남쪽으로 바라보게끔 북쪽에 뒷산이 있는 거예요. 창경궁도 뒤쪽에 뒷산이 있어가지고 산줄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경궁만큼은 동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향. 지금 요 그림이 창경궁을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에요.
자, 창경궁이 동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은 명전전이라고 하는 이제 정전이고요. 그럼 명정문, 요거 문이에요. 요것도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정전이라고 하는 문정전이죠. 문정전이라고 하는 편전이에요. 여기 외전, 그 다음 요 뒤에 것들이 내전,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풍수로서 조명해야 되고 가장 큰 차이점, 다른 궁궐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향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뭐다? 물줄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풍수적으로 관찰이 되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진을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여기가 명정전, 이건 건물이죠. 그 다음 이쪽은 명정문, 그 앞에 맨 앞에 이제 홍화문, 이게 대문이에요. 대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명정문을 통과하면은 여기 명정전이라는 이제 정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다? 홍화문 쪽으로가 이제 이게 동향인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명전전이에요. 명정전이 명정문 있고 그 다음 홍화문이 있어서 이쪽으로 동향을 하고 있는 거라. 그것이 곧 뭐다? 물줄기라고 하는 풍수의 원리 때문이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명정문을 보면 이게 이제 명정문이에요. 명정문이 여기 있고 그럼 홍화문은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동쪽에 있겠죠. 명정문과 그 다음 홍화문 사이에 이러고 중간에 개천이 흘러요. 이걸 이제 옥천이라고 하는데 이 옥천을 필요로 한 거, 궁궐에서는 경복궁에서도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었어요. 창덕궁에서도, 창덕궁 응봉에서도 이러고 쭉 또 흘러내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물줄기들은 뭐를 의미합니까? 뒤에서 산줄기가 산기운이 내려오면은 물에 막혀서 산기운이 물을 건너가지, 개천을 건너가지 못하게, 강을 건너가지 못하니까 산줄기가 여기 와서 모여 있어라. 산줄기가 내려와서 여기 모여 있어라. 그래서 물줄기는 꼭 궁궐 앞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맥세가 이렇게, 맥세 조금 힘들죠. 뒷산줄기죠. 뒷산줄기가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데 개천이 어디로 흐르느냐?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이러고 이제 여기가 아니죠.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이러고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에 의해서 산줄기가 오다가 이쪽에서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기운이 모여 있어야지 이게 풍수적으로 조금 더 좋은 땅이 된다. 이렇게 봐서 동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사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명정전이고요. 명정전 앞에 명정문, 명정문 앞에 홍화문, 홍화문과 명정문 사이에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쭉 물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줄기에 의해서 이 앞에 물줄기 앞에 이 지역에 좋은 기운이 모여 있어라, 산 기운이 좋은 기운이 모여 있어라 해서 동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광해군 때 이제 임진왜란 때 한번 불탔다 그랬죠. 그래서 선조 때는 이거를 재건할 생각을 못 하고요. 복구를 그 다음에 광해군 때 이 창경궁을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창경궁을 복원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남양을 합시다. 다른 궁궐들도 다 남양을 해야 하는데 다 남양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 동양입니까? 남양을 한번 합시다 하는 이제 어전에서 논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광해군이 이러쿵저러쿵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옛날에 성현들이, 다시 말해서 조선 초 때죠. 이미 처음 궁궐을 줄 때 분명히 동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동양한 이유를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로 똑같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줄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 이거는 공류수예요. 물줄기가 내려가면서 이거는 공류수죠.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 그 다음 직류수가 있어요. 그럼 풍수에서는 공류수가 좋다, 직류수가 좋다. 직류수는 일직선으로 쭉 따라 내려가니까 주변의 기운들을 어떻게 끌고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좋은 상기운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직류수가 있으면은 이 좋은 상기운들, 좋은 기운이 모인 거, 땅기운이 생기라 그러는데 이것을 같이 끌고 나가 버리기 때문에 직류수는 좋지 않습니다. 풍류상에서. 그래서 공류수가 좋은데 공류수 중에서도 어디 쪽이 좋다? 이쪽 땅이 좋으냐, 이쪽 땅이 좋으냐, 이쪽 땅이 좋으냐, 이쪽 땅이 좋으냐. 그럼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산줄기가 하나 오고요.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산줄기 가고 이쪽으로 산줄기 갔을 때 산줄기가 와가지고 물에 의해서 잘 감싸지는 곳이 이 지점이단 말이에요. 여기는 산기운이 또 흩어지죠. 여기서도 이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산기운이 흩어지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산기운이 요 물에 의해서 이렇게 보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했다? 물줄기 공사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요렇게 오다가 여기서 일부러 요렇게 만들어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황의 옥천교예요. 옥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직선으로 쭉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홍화문 쪽이고 이쪽 부분이 명정문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옥천교가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직선이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골도를 보면은 여기 명정전이 있죠? 여기 이제 명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을 딱 했는데 옛날 물줄기들을 보면 이 파란색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불룩하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불룩하게 나온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불룩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불룩하게 나와 있다는 거는 뒤에 산 기운이 와가지고 여기에 불룩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좋은 기운이 좀 더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직선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가 불룩하게 좋은 산 기운이 모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만들어진 게 있어요. 지금 요 부분을 확대를 잠시 해보면은 명정전이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명전전 건물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명정문. 여기에도 홍화문이 있는데 홍화문. 물이 어떻게 지나간댔죠? 여기서 쭉 오다가 불룩하게 솟아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요 부분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건물을 이런 각도로 틀어놨어요. 명정전과 명정문과 명정문을 각도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우리 건축물에는 건물들끼리 서로 조금씩 비틀어 놓는 게 있다 그랬죠. 비틀어 놨을 때 이렇게 비틀을 거냐 이렇게 비틀을 거냐 했을 때 왜 이쪽으로 비틀었느냐는 거지. 그러면 물줄기 곡선이 이렇게 왔었을 때 좀 더 좋은 기운이 이쪽에 더 잘 모이라고 각도를 조금 더 이쪽으로 튼 거예요. 그래 바가지처럼 이러고 딱 채울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밑으로 가 있으면 기운이 이쪽으로 쏠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좀 더 기운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기가 명정전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요 기둥이 명정문. 그 다음에 여기 홍화문. 그래서 이게 앞뒤에가 일직선, 뒤에가 옆으로 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쪽으로 꺾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와 같은 이치다? 좀 더 상기운을 잘 보존시키고 잘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자, 창경궁에 동양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외전과 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전은 뭡니까? 정치를 하는 곳이죠. 내전은 살림을 살고 숙식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창경궁에서의 외전은 어느 건물이냐면은 지금까지 봐왔던 명전전과 그 다음 그쪽에 있는 요게 명전정이에요. 명정전, 동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요 건물이 문정전이라고 있어요. 문정전. 요거는 또 요쪽으로 남향을 하고 있어요. 남향을 하고 있는 건물이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두 개가 하나는 동향하고 하나는 남향하게 된 이유, 요것도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풀면 또 창경궁을 많이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명정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명전전 동향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지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1층이에요. 지붕이 단층짜리란 얘기예요. 근데 저번 시간 창덕궁, 저저번 시간 경복궁의 근정전과 인정전을 보면 다 어떻다? 2층 누각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 1층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의 근정전을 보면은 지붕이 2층이죠. 다음 사진을 봅니다. 여기는 창덕궁의 인정전이에요. 인정전, 여기 이제 문양이 뻥뻥 5개 박혀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인정전인 거 아시겠죠? 자, 2층 누각으로도 역시 돼 있어요. 경복궁과 경복궁의 근정전과 창덕궁의 인정전은 그야말로 왕의 정전이었어요. 왕의 정전.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근데 이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대비들이 왕이 직접 사는 경우 왕이 직접 정치를 크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이고요. 똑같은 이제 정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경궁의 명정전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붕 위에. 지붕 아니죠. 지붕 안을 보면은 여기에는 봉황이 2마리가 조각이 돼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황금색으로 된 봉황이 딱 2마리가 날개짓하면서 구름 속에서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복궁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복궁이죠. 경복궁 안에 천장을 보면 그 안에 용 그림이 있었죠. 임금이 사는 곳 쪽은 용이었고요. 그 다음 대비들의 숙소가 되고 그 다음에 휴식처 공간에서는 창경궁 같은 경우에서는 봉황을 또 조각을 해가지고 천장에 이제 딱 붙여 놓았었다. 이제 창경궁을 가시든 어디를 궁궐을 가셔도 이러고 이제 한번 보세요.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정전을 보겠습니다. 문정전이요. 요 건물이에요. 남향을 하고 있는 이 건물이에요. 자, 근데 명전전 제일 큰 건물은 동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대신들과 자리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요 작은 건물은 남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는 둘 다 동향을 하려면 동향을 하고 둘 다 남향을 하려면 남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는 거예요. 아까 군주는 남면하라. 군주.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라. 그랬을 때 풍수 때문에 할 수 없이 동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죠. 근데 결국엔 정치는 그래도 또 남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동향을 시켰고 유교적으로는 남향을 시킨 거예요. 이 원리 때문에. 풍수로 요거, 그 다음에 유교예제로 요거를 시킨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문정전이에요. 요건 이제 남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자, 서로 건물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풍수에서 좋은 건물, 서로 관계가 있는 건물들은 다 어떻게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이 동향을 놓는, 같은 방향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을 옆에 하나 붙는다 하더라도 이 건물과 좀 더 사이가 좋게끔
이렇게 바라보도록 짓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만약에 이 건물과 이렇게 지어버리면은 이쪽을 바라보는 집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건물이 서로 등 돌렸다지. 근데 여기에서는 창경궁에서는 완전히 하나는 동양이고 남양이고 등 돌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놨는데 근데 또 너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풍수적인 요건도 맞춰야 됐고 유교적인 예제도 맞춰야 됐고 이거를 모순을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그거를 각 기둥을 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자, 여기 조금 이 사진을 보면 명정전은 둥근 기둥이에요. 건물이. 근데 문정전은 각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외전의 건물은 둥근 기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내전의 건물, 살림체 건물들은 각기둥으로 이제 사각기둥으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외전은 다 둥근 기둥이고 내전은 다 각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다면 그 원칙을 따른다면 이게 외전이니까 이건 다 둥근 기둥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쪽은 내전이니까 여긴 다 각기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긴 근데 또 다 각기둥도 되어 있어요. 사각기둥이. 여기가 원래 다 둥근 기둥이어야 되는데 요게 서로 등 돌리고 있으니까 요거랑 하나가 양이고 이쪽이 이제 음양으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둥근 기둥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둥글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고 하는 이제 옛날 이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둥글다. 그래서 이쪽이 양의 기운이면 요거를 음의 기운으로서 각기둥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음양으로서 요 등 돌림 배치를 극복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 문정전이 특이하게도 이제 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각기둥 잘 보이세요? 자, 문정전 둥근 기둥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문정전은 각기둥인 거예요. 이걸로 하나는 이쪽은 명정전은 양이요. 문정전은 음으로서 음양 극복으로서 동양 남양을 극복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문정전을 보면 이제 문정전으로 들어옵니다. 요 문정전이요. 문정전으로 들어오면 이게 명당자리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산줄기가 이렇게 와서 마당으로 들어와요. 마당으로. 좋은 기운이. 그럼 이게 왜 건물이 혈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왔을까? 자, 이 사진이 지금 문정전입니다. 다음. 자, 문정전은 이쪽에 있어요. 문정전 건물은 이쪽에 있는데 산줄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러고 그냥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줄기 기운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문정전이에요. 아까 그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이러고 산줄기가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담벼락 안쪽에 마당이 있어요. 요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마당으로 들어갔을까? 여기는 창경궁 누가 주로 거주한다 그랬습니까? 대비들이 주로 산다 그랬죠. 그런데 이 대비들은 이씨입니까? 이씨가 아닙니까?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할머니, 예? 이런 사람들 이씨가 아니죠. 결국에는 누가 통치권을 가져야 돼요? 이씨인 전주 이씨 왕이 통치권을 가져야 되죠. 대비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좋은 혈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왕을 자꾸 뭐라고 자꾸 그러고 뭐라고 자꾸 그러면 왕의 힘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굳이 대비들에게 좋은 혈자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동양을 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창경궁에선 기거할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제 실록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굳이 명당터 안 잡아도 된다는 소리란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전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경춘전이고요. 여기가 환경전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보면 이쪽이 경춘전, 요건 동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환경전, 요건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요 건물과 요 건물, 이쪽은 산 기운을 받고 있고요. 경춘전은요. 산 기운이 이쪽에서 들어오거든요. 이쪽은 산 기운을 받고 있고 환경전은 산 기운을 못 받고 있어요. 산줄기 기운을. 그래서 왕자가 태어나려고 할 때는 주로 이쪽에서 태어나게 했고요. 임금이 죽었습니다. 이제 죽으신 분들한테는 땅 기운이 지금 여기서 관을 놔두고 시신을 놔둬야 될 곳들이 땅 기운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땅 기운이 별로 안 들어오는 이 환경전에다가 이제 시신을 보관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건물축과 이 건물축도 역시 어떻게 돼 있다? 환경전이 이렇게 남향을 하고 있으면 경춘전은 자세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틀어놨어요. 90도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쪽이 환경전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러고 찍은 거거든요. 근데 사진에서는 조금 표가 안 납니다. 요 환경전이에요. 요게 이제 경춘전인데 경춘전이 이쪽으로 딱 돌린 거죠. 이 두 건물이 어때요? 아, 또 각도를 또 90도가 아니고 또 약간씩 비틀어 놨더라.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통명전이라고 하는 건물이고 양화당이라고 하는 이제 규모가 작은 건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통명전과 양화당, 여기에는 다음 사진을 보면 요 두 건물이에요. 여기 통명전이고 여기 양화당이에요. 여기에서도 건물축을 보면 요 건물이 통명전이 되어 있으면은 이쪽으로는 또 양화당이 이런 식으로 또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요래 바라보고 요래 바라보고 서로 두 건물이 유정하게끔 등 돌린 게 아니고요. 다음 요 사진을 보면 자, 앞에 있는 게 통명전이에요. 통명전 기단을 일직선으로 쭉 보내고 그 다음 뒷건물, 조금 건물은 어떻게 안 보이죠? 양화당이라는 건물축은 또 이쪽으로 해가지고 각도를 또 비틀어 놨다고요. 우리 전통 건축들은 일직선이 아니다. 자, 이제 창경궁에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성종태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은 성종태실이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종태실인데 태실이라는 건 뭐냐? 태어나가지고 이제 탯줄이 나오죠. 탯줄. 이 탯줄을 이제 전국 명산의 좋은 명당에 또 갖다 놓으면 좋은 명당에 갖다 놓으면 그 기운이 또 그 왕세자, 그 태어난 사람에게 영향을 어릴 때 기간 동안 크게 미친다라고 해서 탯줄까지도 이제 좋은 명당에 박아 넣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왕세자들 탯줄이 전국에 어디에 다들 흩어지면서 이제 좋은 명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창경궁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성종태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풍수적인 입장에선 보세요. 옮겼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자리를 떠났다죠. 풍수적인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그 터를 떠나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가 아닌 거예요. 그 터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태실을 넣고 왕릉을 넣고 궁궐을 짓고 뭘 했고 전통 가옥을 다 지었는데 그 터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흔적이 안 남아있으면 그 터를 찾을 수 있다 없다. 그 터가 좋은 터인지 아닌 터인지를 문화재가 검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성종태실이 지금 창경궁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아 태실이 있으니까 좋은 명당이겠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화재는 터를 떠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보존 때문에 뭐 기타 등등 여러 문제 때문에 부득이 옮겨야 될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풍수에서는 터를 떠난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창경궁은 이제 수모도 좀 많이 겪었어요. 일제시대 때 이제 순종을 또 위안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일제 사람들의 그 핑계 때문에
나중에는 동물원, 식물원까지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요. 그것이 해방되고 나서도 바로 안 고쳐지고요. 83년도까지 있는 거예요. 1983년도까지. 그리고 나서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발굴 복원이 돼요. 남해 궁궐에다가 동물원을 차린 사람도 일본 사람들도 더 큰 문제고 그거를 해방되고 나서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을 4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대로 동물원으로 놔뒀다는 것도 우리가 또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로써 궁궐 풍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한양이라고 하는 도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